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33번째 시간입니다. 스트레이트에 새로 MC가 합류하셨습니다. 성장경 MC, 먼저 네.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장경입니다. 제가 스트레이트 진행을 얼떨결에 맡게 됐는데 워낙 쟁쟁한 그 MC들이 거쳐갔고 또 우리 허이로 아나운서가 또 굳건하게 자리를 또 잘 지켜주고 있어서 비교적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나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제가 맡은 역할이 사실 그 스트레이트 팀의 기자들 그리고 부장 데스크들의 역할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야말로 그걸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있어서 폐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말씀드렸지만 저 잡아왔던 형들이 다 던져놓고 가셨지만 이렇게 성장경 기자께서도 워낙 또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그리고 저도 참 좋아하는 선배랑 함께하게 돼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계속해서 좀 신뢰를 얻는데 크게 도움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근데 주제가 좀 무겁게 첫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네. 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일단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 쿠팡 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나왔었고 또 심심할만 하면 제가 그 전에 이제 사회 에디터였었는데 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물류센터에서 특히 많았었고 네.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도 상당히 그렇죠. 많았었고 현장에서 숨지시거나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샤워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저는 일단 이동균 기자가 또 정말 고생해서 또 직접 가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더 좀 많이 와닿는 취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또 좀 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슬펐던 게 조금 이따가 좀 더 길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중간 관리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위에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서 아래에 이제 노동자들을 그렇죠. 쪼아대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피해자인데 네. 한 사람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상황.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좀 잔인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보면서 저 양반들도 아까 저는 그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2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내가 그 2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였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압박감부터 스트레스가 안 받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외치면서 달려가는 사람도 그렇죠. 2열 왜 안 나와라고 위에서 연락을 받고 뛰어가는 그 사람도 얼마나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속이 상했어요. 네. 실제 일을 해봤잖아요. 네. 제가 이 느낌을 이제 알겠네요. 제가 쿠팡 일하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지금 방금 전 같은 질문을 던지면 이분들이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생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몸과 그 머리에서 심장과 머리에서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들 근데 한 얘기 어떤 것들은 너무 일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너무 많이 겪은 일들이 쌓인 게 많아서 어떻게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현장 가서 느낀 거는 정말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속도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고 그것 때문에 한시도 쉴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정확하게 하루 근무에서도 정확하게 캐치가 되더라고요. 취재한 화면 보면 네. 이동경 기자도 시간 압박이 이제 쪼이고 있는 그 상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이 되게 답답하고 화나고 막 짜증나는 모습들이 좀 느껴져요. 그 네. 노동자들 현장에서 일하는 상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지금 속에서. 일을 하고 네, 있지 스트레스 않는가 속에서. 이런 생각이 좀 와닿았어요. 그 노동자분들 모여 있는 카톡방에는 항상 그 관리자에게서 싫은 소리를 들은 분들의 그 불만으로 넘쳐나요. 그날 밤마다
오늘 뭐 6층에 뭐뭐는 뭐라고 안 하던가요? 4층은 뭐 난리 났습니다. 2층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열받음 특별하면서도 상시적인 항상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풀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울화가 계속 쌓이면은 정말 이게 건강에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거기에 이제 최첨단 기술이 또 동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UPH라고 네, 했죠. 파워. 상당히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앵커께서도 기계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상당히 정밀하게 통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 단말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거는 이 단말기 또는 뭐 그 자리에 서서 하는 분들, 제자리에 서서 하는 분들은 노트북 뭐 이런 것들로 측정이 계속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측정이 돼서 이제 된다. 근데 이제 그걸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거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데이터는 바로 이 무선으로 메인 서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메인 서버에서는 이제 노트북이나 뭐 PC가 있는데 마우스 스크롤만 해도 화면이 다 나오는 거죠. 몇 시간 동안 몇 개를 지금 처리했어. 몇 분 동안 지금 이래서 손을 놓고 있어. 그래서 얘가 UPH가 몇이야 혹은 얘 등급은 어때? 얘 지금 나서서 말을 한마디 해줘야 되래야 아니면 잘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둬야 되래야 뭐 이런 판정들이 기계가 정확하게 다 나눠주고 있고 사람은 그걸 보고 그냥 가서 나오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뭐 하셨죠? 어디 다녀오셨죠?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 놓고 있었던 몇 분이 측정이 돼가지고 이동경 기자가 화장실 갔다 온 걸로 바로 불려나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불러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정말 한 건 아니고요. 전 정말 화장실을 그냥 갔다 왔어요. 기사에 소변이라고 표현하셔서 조금 민망하긴 했는데 화장실 갈 일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정말 한 1, 2분 정도 있다 바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취재 기자로서는 그 순간 뭐 약간의 희열은 좀 느꼈죠. 왜냐면 이건 취재 기자로서입니다. 왜냐면 체험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항상 말하던 것을 나를 딱 바로 하는구나. 이거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그렇죠. 약간 복잡한 감정이 드는 거죠 그 순간. 그래서 뭐 근데 인간적으로는 진짜 열받은 것 같던데 아까는. 그 순간은 조금 뭐랄까 좀 절제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못난 놈 취급받은 그 심정과 더불어서 정말 뭐 이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진짜 화장실 가지고 화장실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불러다가 기본적인 욕구. 근데 이제 보니까 그 타임이 그렇죠. 방송에는 이제 시간 분량상 안 나왔지만 마감하고 겹쳐 있었어요. 그때가 딱 이제 딱 보니까 1시가 자기들 또 바쁘고 빨리 하나라도 더 시켜 먹어야 되는데 노동자들을. 근데 이제 제가 성과가 뒤지니까 불러낸 거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마감이라서 하나라도 더 빨리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저를 옮긴 건데 저를 그냥 밉다고 뺀 게 아니에요. 제가 빠진 자리에는 다른 라인이나 공정에서 실력이 월등한 친구들이 그쪽에 약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동이 될 겁니다. 제 자리는 채워지는 거죠. 뭐 그런 실시간 이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시간을 좀 비계하면 다른 내 옆에 있는 동료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게 또 받는 스트레스. 네, 그 얘기들을 그런 하면서 것들이 묘하게 굉장히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주게 하는 거죠. 못하셨으면 옆에 분이 더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이중이에요. 짜증나고 미안하고 그렇지. 더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그래서 있는 거죠. 비인간적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어쨌든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도 맞습니다. 그건 대단히 좀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생리 기간에는 화장실 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 입으로 자꾸 말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거든요. 인터뷰에서도 나왔어요. 내가 그날이라는 거를 이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요. 모멸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좀 너무한데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말했던 UPH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 원래 있는데 이걸 채우면 그 기준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러면 그럼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이런 하죠. 그렇죠.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농담으로
일 잘하면 일 마치고 쉬는 게 아니라 더 해라 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절대 못 쉽니다. 절대. 그러니까 네.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UPH가 내가 남들 평균이 60인데 내가 90을 했어. 이제 이러면은 이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 넌 이만큼 할 수 있구나. 그게 아니라 문제는 그건 거죠. 자, 이수혁 팀장 98하잖아요. 왜 이동경 기자는 지금 60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모두 제일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이거 기준을 맞아. 잡아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쟤는 하는데 왜 너는 못? 그날 제 항변이 뭐 전혀 안 통했죠. 그러니까 이제 첫날이다. 일도 제대로 안 알려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30분이면 하는 다 배우고 하는 맞아요. 맞죠. 그러나 이제 30분 속에서도 더 일이 탄력이 붙어가는 그게 이제 숙련 노동자의 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있죠. 단순히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30분이면 갈리지만 30분이면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속도를 붙여가는 과정은 30분 아니라 더 하면 할수록 나아지는 건데 그런 과정은 싸그리 무시한 채 너 30분밖에 아니 30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뭘 속도 가지고 뭐 그래 너무 속도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속도가 왜 안 나와요? 제가 아니 누구보다 안 나와요. 제가 얼마나 뒤졌습니까? 했더니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 반절밖에 안 나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짜증이 너무 나가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허탈하더라고요. 지금도 짜증 나. 너무 짜증나 진짜. 예. 역시 몸으로 해야 되나 봅니다 취재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쿠팡 측도 이 UPH가 좀 문제가 된다. 네. 노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나요? 알고 있죠 당연히. 이게 뭐 기사도 됐고 기사와 이전에 노동자들이 어쨌든 뭐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지만 꾸준히 문제가 내부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취재할 때 저한테 취재원들이 안쓰럽게 얘기한 게 있어요. 기자님 옛날에 엄청 심했는데 요즘 많이 나아진 거예요. 이게 많이 나아져서 그러니까 이런 노동 현장들이 더 자기들이 예전에 겪었던 것만큼 잘 나와줘야 되는데 기껏 가셔가지고 많이 나아진 거 보고 오시니까 좀 아쉽다는 뭐 그런 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좋아진 게 이거라는 많이 얘기죠. 좋아져. 옛날엔 정말 심했다고요. 말도 되게 팍팍하고.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UPH와 관련해서 그럼 이동경 기자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UPH가 나오는지를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네, 그것도 한 2주, 3주 전까지는 개인별 PDA나 뭐 노트북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네. 최근에 이제 작년 10월에 장덕준 씨 뭐 사망 그리고 또 올해 1월에 뭐 동탄의 그 여성 근로자분, 노동자분 사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상당히 몸을 좀 사린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에는 안 뜨게 해놨어요. 그 개인이 보지는 못해요. 본인의 화면에는 네. 안 나오고. 저희가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본인 화면에만 안 보일 뿐이지 여전히 측정되고 있고 위에서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더 답답한 거 아닙니까? 네,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60, 그러니까 70 정도 해야 욕을 안 먹는데 말하자면 쪼임을 안 당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65인지 내가 60인지를 모르면 나는 원래 속도대로 그냥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부르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네. 아니, 게다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현행법 위반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위반 아닙니다.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을 했죠. 뭐 이런 성과 측정을 바탕으로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뭐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는 뭐 그런 규정은 없다. 좀 양해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UPH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에 대해서. 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혁신적인 통제 수단이 나오다 보니까 법이나 규제가 아직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인 그렇네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존 예를 들었었잖아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그 효율 생산성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마존은 로봇 전산 공정 이런 게 더 많이 지금 현재 쿠팡보다는 더 많이 적용이 됐는데 뭐 탐사보도 기자들이 현지 탐사보도 기자들이 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기계가 또 다른 또 그 문제를 불러오는 게 이제
아주 일할 거리들을 뭐 척척 바로 눈앞에다 가져다 준다거나 그 측정은 물론이거니와 그 빈틈없이 일감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공정들 과정들이 막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같은 문제들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존도 지금 우리 리포트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네. 어떤 예로 쓰였지만 아마존도 굉장히 혹독하고 착취하는 걸로 유명해서 네. 문제가 됐었죠. 노동자 인권 문제로는 아마존도 사실 피해가지 못했던 경우들이 제법 있었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했던 게 그 쪼개기 계약이었어요. 사실은 맞아, 여태까지 계약 문제가 보통 저희가 이 노동 문제를 다룰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에서도 처우나 뭐 이런 문제들을 주로 많이 다뤘는데 계약을 이렇게까지 쪼개서 하는 줄은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계약을 쪼갠다는 게 아까 설명했듯이 일용직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를 뒀다는 거, 뭐 일용직과 계약직, 뭐 무기계약직의 그런 기본적인 단계가 있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비정규직으로 최대한 고용할 수 있는 24개월을 2년이죠. 한 번에 고용 기간으로 계약 기간으로 잡지 않고 이 24개월을 쪼갤 수 있는 한 쪼갠다는 거죠. 쪽에서 그 쪼개기 계약. 네, 그래서 네. 뭐 보고서 상에는 뭐 이런 표현들이 되네요. 계약의 뭐 사다리 구조, 뭐 계약직 내부의 뭐 내부 승진 구조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왜냐면 처음 계약을 하면 이제 일용직에서 계약직 제한을 받거나 혹은 계약직을 지원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만 3개월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일용직으로 좀 오래 해서 이 친구 성과가 좀 괜찮다는 친구들은 한 번에 많이 계약도 되지만 대부분 일용직을 처음 하면 3개월의 계약을 맺어요. 3개월 계약직. 자, 그래서 3개월에 별 문제 없이 대부분 별 문제 없다고 합니다. 3개월에서 다음 계약 기간은 9개월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1년이 꽉 차는데 그럼 1년이 남았잖아요. 네,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 계약 기간은 12개월, 1년. 1년을 그렇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24개월에 3개월, 9개월, 12개월로 쪼개 놓은 건데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그쪽에 타입이고 네. 뭐 노동자 천차만별입니다. 33333 하는 분도 계세요. 아,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해요. 예. 사례는 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뭐 그러니까 이런 쪼개기 네, 계약의 할 말이 문제라는 게 다음 계약,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는 이 회사 측에 요구하는 대로 네. 따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성과를 얘기했듯이 계속 말 안 보여줘야 들으면 재계약을 안 해줘 버리면 회사에 있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노동자들을 환영하겠다고 말하는 게 거기서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이제 이 플랫폼 기업의 전형적인 특징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뭐 배달도 하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내가 배달을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뭐 한 번 거부를 했을 때 나를 앞으로 이 일에서 나를 안 써줄 것인지 뭐 3번이 누적되면 나를 안 해주는 건지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적어도 노동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모르니까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계가 체크한다는 기계가 사람 같은 거예요. 왠지 기계가 기분 나쁘면 나를 걷어차 버릴 수도 있겠다는 단 한 번의 뭐 잘못만으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격하게 표현하면 자발적인 착취를 유도하는 구조가 네, 아닌가. 네, 자발적인 맞습니다. 착취.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스스로 그 굴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만드는. 열심히 일하게 되죠. 저절로. 네.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사실 새벽 배송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놀랐죠. 놀랐죠. 그리고 저도 너무 신기해서 몇 번 활용을 했는데 이제 그걸로 쿠팡이 아마 월에 얼마 월정액을 내면은 그 로켓 2,900 배송의 원 멤버가 될 수 로켓하고. 있습니다. 로켓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제품을 로켓 배송을 받아볼 수 있는 걸 위해서 월 정액료를 지불을 또 받아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쿠팡을 이용하시는 많은 고객들은 그거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월 정액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비 오는 날 이럴 때 그 아까 말했던 음식 배달시키는 플랫폼 같은 데에서 천천히 안 오셔도 돼요에 체크하자 뭐 이런 빨리 안 오셔도 돼요. 빨리 안 오셔도 됩니다. 천천히 안 안 오셔도 오셔도 돼요. 되면 빨리 오셔야 되니까 큰일 네. 납니다. 눈 비 오는 날에는 빨리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 진짜 이게 무슨 드론이 갔다가 우리 집 앞에 갖다 놔주는 게 아닌데 아까 이제 이동경 기자 얘기 중에 그게 너무 와닿았던 게 결국 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물건이 우리 집 앞에 와 있다는 건 누군가는 밤새 일을 하셨거나 그렇죠. 그 새벽에 그 물건을 우리 집 앞에 갖다 놔줬다는 건데
우리는 너무 그걸 또 잊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이게 물론 정말 급한 물건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한 이틀 있다 받으면 큰일 나는 물건은 세상에 사실 별로 없거든요. 진짜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옷을 하나 샀어요, 제가. 아니면 신발 같은 걸 하나 샀어요. 그게 이틀 뒤에 온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이 편리함에 우리가 지금 좀 속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지금 이 녹화가 끝나고 저는 로켓 배송을 해지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는 조금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네. 또 이게 지금 사실 지적하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캠페인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빨리 안 오셔도 돼요. 이런 게 이게 워낙 이제 사고들도 많이 생기고 라이더들의 문제도 생기는 맞습니다. 거지만 물류 작업하고 물류 작업하는 분들의 어떤 과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결국은 소비자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그것도 좀 그걸 왜 회사는 안 안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뭐 한편으로는 고맙고 소비자들이 고맙고 좀 다행이다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회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야간 노동이에요. 네. 사실 야간 노동은 발암 물질로 규정이 돼 있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으로 야간 근무를 갖다가 뭐 며칠을 하고 사실은 아예 야간제만 따로 있는 거죠. 네. 숨진 장덕준 씨 28살 청년. 네. 1년 6개월 동안 야간 노동만 한 겁니다. 그래서 밤을 15kg에 빠졌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야간 노동을 했는데 장덕준 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계약을 그 형태로 계약을 맺어놓으면 누구나 그렇게 일을 하죠. 어떤 근데 규제도 보면, 없이. 네. 그러니까 야간에 일을 하면 수당이 조금 더 주죠. 더 주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자발적 착취. 착취에 내가 스스로 몇천 원이라도 좀 더 벌어야 되니까 낮에 일하는 것보다 밤에 일하면 돈 더 주니까 나 밤에 일할래. 이런 분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올 거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요. 같아요. 네. 야간을 오히려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동경 기자가 직접 그날 현장에 가서 네. 어쨌든 뭐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좀 해봤을 테고. 그렇죠. 체험 전문 기자 같아. 네. 아니요. 그렇게 규정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럼 또 보내나? 아니 근데 새로운 또 부장님과 함께 새 시대를 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어울려. 아니 준비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잘 어울리긴 해요. 확실히. 계속 거부하는데. 새 시대를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 방한복을 딱 이렇게 지퍼를 올리는 이동경 기자의 모습을 보는데 어울려. 이게 낫다. 그리고 저 근데 약간 좀 맛이 갔나? 좀 제 스스로 꽤 멋있던데요. 그지? 장난입니다. 이게 장난입니다. 어울린다니까. 예. 부장이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예. 시청자들께도 사실은 기자가 직접 해보는 것만큼 이 현실감 있게 전달하는 방법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예. 다음번에도 이렇게 좀 더 좋은 리포트를 위해서 예. 몸을 물론 아끼지 기자들이야 않을 뭐 잠깐 체험하는 거라 예. 실제로 이 고생하고 있는 뭐 노동자들의 어떤 고초에 비하면 그럼요. 사실 예.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꼭 뭐 그럴 일도 아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생생한 그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또 이동경 기자가 마다하지 않고 또 이게 해줘서. 사실은요. 쿠팡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까지는 분량에서 못 담은 거지만 인권 침해 요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 반입이 가능한 작업 장르로 반입이 가능한 센터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휴대전화 자체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한다는 거는 이제 그거 있으면은 딴짓한다 이건가요? 아니면 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뭐 기밀이 그렇죠. 뭐 특별하게 무슨 산업 기밀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네. 그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한다고 해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제 휴대전화를 보다가 뭐 이건 뭐 납득이 갑니다. 뭐 휴대전화를 이렇게 보다가 뭐 큰 구조할 물건들이 수 지나가면 있으니까.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점 있는 거는 첫째는 알겠고 두 번째는 노동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황당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보안 문제다. 보안 문제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보안 문제다. 휴대전화 내고 가라는 거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보안 시설이래요. 그래서 아니 뭐 물건 보내고 뭐 저기 하는 데가 무슨 보안이냐고 노동자들이 다 황당해하더라고요. 황당해하면 뭐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고 하루 밥벌이가 중요하신 분들이 제법 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뭐 그런 거죠. 요즘 군에서도 뭐 장병들이 휴대폰 네, 쓰는 그러네요. 시간 뭐 있고 해서 탈영률도 줄고 뭐 자살률이 정말 많이 낮아졌다죠. 그것도 좋아졌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군보다 훨씬 더 기밀 보안 시스템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아니 근데 그렇다면 일단은 뭐 쿠팡의 자발적인 선의도 뭐 우리가 좀 기대 좀 부탁을 해야 되는 뭐 지금 그런 방송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다못해 좀 UPH에 상한선을 준다거나 응? 그래서 좀 더 이상 너무 이렇게 과도한 착취로 가지 않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조금 아까 말씀대로 법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조금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분명히 나서 주셔야 될 타이밍은 확실한 것 같아요. 더 많은 노동자들의 이 귀한 정말 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이동경 기자가 취재하면서도 뭐 좀 이렇게 좀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어디가 적정선인지를 잘 모르니까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다만 그냥 그 생각만 듭니다. 지금처럼은 안 된다. 이렇게 소비자가 집에서 클릭한 마우스 한 번이 채찍처럼 노동자에게 이렇게 가해지는 형태. 왜냐면 이 클릭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그렇죠. 물량이 되는 거고 압박이 되는 거니까 그걸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는 안 된다.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비단 꼭 쿠팡뿐만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 노동자로서 사실 노동법 보호를 받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노동법은 대부분 일반직 내지는 뭐 정규직 위주로 돼 있는 곳들이 더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좀 정부 부처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오늘 방송을 좀 보시고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마침 들었어요. 내일 국회에서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그걸 보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내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네, 쿠팡과 이제 뭐 건설사 뭐 이렇게 산업재해 일어나는 아하. 이 군들에 대한 이 청문회가 내일 있습니다. 뭐 포스코에서도 또 뭐 그렇죠.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아서 아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걸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봐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처벌할 근거도 없고 그리고 쿠팡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관련법을 다 지켜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행위에 대한 지나친 간섭 아니냐 또 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쿠팡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결국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건 기계도 수명이 있습니다. 기계도 과도하게 돌리면 망가져요. 와닿는 말씀이네요. 네. 네. 기계도 과부하가 걸리면 망가지는데 사람 아까 저는 그 인터뷰 중에 그게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수준까지의 노동 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그 기준 자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은 소비자들이 또 시선을 좀 바꾸고 계시지만 당장 저부터도 이거를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아야겠다. 이런 성과를 위한 기준은 기업이 정하는 게 맞죠. 그런데 네. 그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 정도의 기준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점검 그렇죠. 이 네. 부분은 당국의 몫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는 시점에는 사실 미국 증시 이 상장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던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 한참 취재하는 중간에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사실은 주목도가 좀 높아진 셈이 됐는데 사실 지난주 기사의 대부분은 증시 상장과 우리나라에는 왜 차등
뭐였죠? 의결권이 왜 없는가. 쿠팡이 왜 한국 시장에 상장하지 않는가? 왜 미국으로 어. 갔는가? 네,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게 위주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자기 회사 주식들 일하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좋은 나눠준다. 기업이다. 네. 이제 이런 기사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 얘기들이 많이 근데 있었죠. 저희도 사실은 그 천억 주식 얘기를 이제 기사에 언급하긴 했지만 1,000억 직원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네. 얘기해서 네. 아, 통 크게 쏘는구나 이런 느낌도 그렇죠,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쿠팡맨이라든지 이런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좀 돌아가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직원들한테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조건이 있죠. 2년 근무해야 그 2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다 주는 거고요. 1년 그렇다면 근무하면 2년 계약을 채우고 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한테만 주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볼 거기서부터 지금 그거는 그 이제 어떻게 지점부터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또 달라지겠네요. 노동자들이 이거는 불가능한 그 계약직 노동자분들이 이건 쿠팡의 꼼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군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전환이 안 될 가능성이 일단은 크니까 만 2년을 채우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오늘부터 시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5일부터 그 계약직으로 전환한 일용직에게도 준다고 한 건데 이미 일을 하고 있으면 만 2년을 예를 들어서 채운다고 하면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쿠팡이 그렇게 해주겠냐는 거예요. 음, 지금 무기계약직을 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음.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러니까 아까 하고 얘기했던 있습니다. 그 3, 9, 12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만 그렇죠, 그렇죠. 그 사다리를 다 올라가야만 그 주식 200만 원어치를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사람 알기를 이렇게 쉽게 아는데 뭐 가능이나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50%는 1년 있다가 뭐 2년 채우면 100% 이런 단계를 둔 것도 사실은 그만큼 좀 숙련된 노동자를 계속 확보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기사에서 좀 나왔지만 그 쿠팡의 지금 물류센터 고용 구조가 그 70%의 일용직과 20% 정도의 계약직, 3%도 채 못 미치는 정규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끝이 이렇게 생긴 뭐 피라미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쿠팡은 어쨌든 안정적인 계약직 일자리를 좀 확보는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안정적인 자리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숙련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 안정적인 그 일자리를 UPH 높은 주겠다는 사람이 게 필요한 거네요. 그냥. 그렇죠. 네네 네. 잘하는 사람. 예. UPH가 높은 사람이 어떤 정규적인 타임테이블의 그 틀 안에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면 일용직은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치면 오늘 갔다가 몸이 너무 안 좋으면 뭐 다음날 안 나오는데 그렇죠. 계약직은 어쨌든 근무표가 따로 나오니까요. 음. 그런 노동자를 많이 확보하고 싶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한테 안정된 계약직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미담이 꼭 미담으로만 또 보이진 않네요. 그 이면에 또 그렇게 또 한번 우리가 좀 측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기준에 대한 정부 당국에 대한 좀 다시 한번 재점검도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쿠팡 측에도 지금 이제 매출 엄청나게 올라갔고 물론 이제 그간 쌓인 적자가 엄청난 거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제프 베조스가 되고 싶으셨으니까 이제는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좀 그런 기업으로 쿠팡이 거듭난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쿠팡을 찾지 않을까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상장해서 자금이 좀 더 들어오면 쿠팡 지금까지 더 적자 기업이잖아요. 많이 이제 적자 폭을 계속해서 획기적으로 줄이고는 있지만 그걸 진짜 아까 계기를 그 상장을 계기로 해서 좀 이제 사람을 뒤돌아보는 그런 기업이 되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도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럼요. 요즘 쿠팡 잘 돼야 돼요. 네. 고용도 네, 많이 맞습니다. 하고 네. 좋은 회사가 돼서 음. 좋은 노동자들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렇게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우리 이동경 기자가 또 직접 몸으로 뛰면서 벌써부터 다음 아이템이 기대가 되는 우리 이동경 기자입니다. 예. 아니 김현국 부장님이 떠나셨는데 지금 허유로 선배가 내가 그 역할에 부장님이라고 대행 지금? 지금 대행을 연락 받으셨나요 혹시? 사실 이게 쿠팡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물론 쿠팡 대표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현실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뭐 네.
굳이 쿠팡이 아니더라도 또는 쿠팡의 어떤 후속 보도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이렇게 2탄 갑니까? 결국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지금 이동경 기자는 성장경 선배가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라고 되게 그러게요. 따뜻하게 제 표정이 바라보고 밝았던 거 있다가 듣다 보니 결국 나를 또 보내는 근데 이 체험 시리즈 가는 거 괜찮잖아. 뭐 저희 기자님 어떻게 스트레이트는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 플랫폼 노동의 감시에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해요. 원래 길을 판대 거두지 또 파는 않고. 게 스트레이트니까. 네. 이동경 기자 다음 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안 했네. 구독 좋아요. 동영해야지. 오늘 새로 오셨으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 나 네. 모르는데.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네, 그럼 귀엽게 꼭 해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네. 귀엽게 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저희 스트레이트 후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4가지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